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해서 전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중매매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죠. 그리고 좀 깊숙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깊숙한 부분에 관한 공부까지 다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랫부분에서 다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난이도는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봤을 때 거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어려우시면 이 밑에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위에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위에 부분에 공부를 하시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여기다 들을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토지 소유자 대 을한테 토지를 팔겠다. 토지 매매 계약.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토지를 4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자기 앞에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를 다시 병한테 또 파는 거죠. 토지 매매. 그러면 병도 토지를 샀으니까 매수인.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이중매매겠어요? 4월 10일 날 토지 팔고 5월 10일 날 팔았다고 해볼게요. 갑이 병한테는 5월 10일 날 팔았다면 어떤 게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5월 10일 판 거겠죠. 아무튼 이게 용어들이 좀 헷갈려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요. 시험 문제도 이 용어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용어를 잘 쫓아오셔야 돼요. 갑이 매도인이면 을이 제일 먼저 샀죠. 그래서 제1매수인 이렇게 하고요. 병은 을보다 나중에 샀죠. 제2매수인 이렇게 합니다. 지금요, 갑이 을한테 토지 매매를 4월 10일 날 한 거, 이게 첫 번째 매매죠. 그래서 제1매매, 제1 이렇게 적었어요. 제1매매. 다음에 갑이 병한테 5월 10일 날 토지를 매매한 거는 제2 매매다. 제2, 아라비아 숫자로 2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2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한테도 팔고 똑같은 토지를 병한테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약이 유효한 거고 어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요,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중매매,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지금 여기서 이중매매라는 건 제2매매 계약, 제2, 여기 제2매매 계약 있죠? 제2매매 계약,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요 이중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어머, 그럼 한 번 을한테 토지를 팔고 병한테 또 파는 건데 이 매매 계약도 유효고 제1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이건 이것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했더니 소유권 취득자는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병이 5월 10일 날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빨리 등기 넘겨줘.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했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결국은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 그러면 제1매수인은 먼저 매매 계약하고 대금도 다 줬는데 아직 등기만 안 했을 뿐인데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야 매도인, 네가 지금 얘한테 등기 넘겨주는 바람에 나한테는 등기를 넘겨줄 수가 아예 없지.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하고요. 이행을 아예 못하니까,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내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배 청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레파토리에서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한테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만들어주면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나 이 계약 해제하겠다. 네가 나한테 이행을 못 해주니까 이행불능이니까
해제하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중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무효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요, 요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아니, 적극 가담했다고 이게 왜 무효가 됩니까? 왜냐하면 요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자, 레파토리에서 잠깐 보시면 지금 매도인이 제1매수인한테 4월 10일 날 이미 토지 팔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데 여기서 병이요. 야, 이 토지 나한테 또 팔아. 아직까지 네가 등기를 제1매수인한테 안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법률적으로 소유자야. 그건 만연 얘기거든요. 법률적 소유권은 아직까지 병한테 있으니까 따라서 제2매수인이 야, 나한테 팔고 등기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건 나쁜 사람이죠. 이미 매매계약 체결돼서 지금 대금까지 다 매도인이 받았으면서 자기한테 또 팔으라고 꼬셨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제2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예, 무효가 된대요.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이렇게 적극 가담했을 때. 그럼 적극 가담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요, 이 제2매수인이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알고 제2매매를 요청했을 때.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1매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2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제2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예, 알고 요청까지 해야지. 예, 그래야지 적극 가담한 것이 되고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2매매 계약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무효가 됐을 때 이제 나머지 법리들이 또 다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매도인이 아이고야, 매도인이요, 제2 매수인한테 야, 네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게 사회질서에 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제2 매수인한테 이러는 거죠. 요 글을 보시면서 레파토리가 다 생각이 나셔야 돼요. 매도인이 제2 매수인한테 야, 네가 적극 가담해서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네 앞에 내가 괜히 등기를 해줬으니까 등기를 돌려줘. 즉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다 적어드릴게요. 등기 말소 청구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중매매 계약이 제2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더니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했다. 반사의 질서 이어서 무효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이때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왜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말소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제2매수인한테 등기말소 청구를 못하는데 이때 제1매수인이 거봐 임마 네가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너 이 등기말소하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 이렇게요.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한테 직접 등기 말소 청구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매도인이 제2매수인한테 등기말소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죠? 네,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지가 등기해주고 나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럼 이때 제1매수인이 거봐라 임마 너네 제2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야 빨리 등기말소해.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요 제1매수인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요 매도인과 둘 사이 계약만 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요, 그 채무자인 매도인한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제3자한테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1매수인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제1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 이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대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요 대신하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이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지금은요 요 제1매수인 쪽에서 이 토지를 다시 복귀시켜서 아무튼 책임재산을 만들어서 그 재산으로부터 내가 돈을 얼마를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네, 잘 모셔도 됩니다. 다만 요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때 대신한다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레파토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부터입니다. 지금 제2매매 계약이 제2매수인이 적극 관람해서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매도인이 등기말소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 부당이득 발생 청구를 못해요. 왜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매도인은 못하는데, 매수인이 내가 먼저 샀어 임마 빨리 등기말소해, 이렇게 직접 등기말소 청구를 제2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제1매수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1매수인이 직접 등기말소 청구를 못하니까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등기말소 청구, 요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제1매매 계약에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잖아요.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채권자 대위권이 있고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취소권 행사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까지는 모르셔도요, 이 앞에 부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대신한다는 건 채권자 대위권이지 취소권은 아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제2매수인에게서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했더니 없대요. 왜요? 그 이유는 지금 반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이건 절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무효라고 적었어요.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뒤에서 이제 계속 배우실 건데요. 선의의 제3자, 일단 레파토리로 잠깐 보실게요. 지금 4월 10일 날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고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줬어요. 근데 제2매수인 병이요, 적극 가담해서 5월 10일 날 토지를 또 샀어요. 그럼 사회질서에 반해서 제2매매 계약은 무효인데, 요 갑이 제2매수인한테 먼저 등기를 넘겨줬으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형식적으로 등기는 제2매수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제2매수인이 A한테 토지를 또 팔면서 봐봐 내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 하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요 A는 선의의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샀어요. 즉 여기에 사회질서에 관해서 무효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랬더니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건 103조가 규정하고 있죠. 근데 우리 민법 103조에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무효라고 하는데, 103조는 절대무효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이 A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은 공부할 단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A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네, 이러면요, 이중매매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거의 80점까지는 전부 맞히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판례가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가 좀 불편한데 이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 안에 들어온 이 부분 있죠? 제가 적어드린 거. 네. 이 부분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거의 한 7, 80년간에 거쳐서 이런 판례 법리를 차곡차곡 형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중 매매의 법리다 이렇게 불러요. 이중매매 법리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딸딸딸 외우셔가지고 이 전체를 쓱 불러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민법에서 90점 정도를 맞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물론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레파토리에 접목시켜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뭐 선생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리고 다른 법리까지 아셔야 돼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못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중매매 법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쓱 검토하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예외적으로 무효다. 언제 무효냐? 적극 가람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사회질서에 관해서 무효가 된다 하면서 이제 쭉쭉 나머지 이론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이 이중매매 법리를 요거를요 확대 이렇게 할게요. 확대 적용합니다. 확대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제1 매매잖아요. 이중매매 법리와 관련해서 요 제1매매를 매매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는데 첫 번째가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는 2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고 저 뒤에서 아주 자세히 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취득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갑이 취득시효 관련한 용어입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그 토지를 을이요 20년간 점유한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점유자가 20년 동안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남의 토지를 점유하면 야 이제 이거 내 토지야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라고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요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요건 채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법원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2매수인이 나타나서 야야야 취득시효 완성됐어도 아직까지 등기가 네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토지를 팔아. 그리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 그럼 내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를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유자는 어떻게 해요? 점유자는 이 소유자에 대해서 야, 너 나한테 등기 못 해주니까 이행불능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제2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이 제2매수인이 청구가당했을 때, 즉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를 요청했을 때. 그럼 이때 왜 무효가 돼요? 판사의 질서에 해당하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중매매 법리가 이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니까 이때 소유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등기 넘겨주고 매매한 거 무효래 하면서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못해요. 왜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점유자가 거봐라 1만 원의 매매계약 적극가담해서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야. 그러니까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제3자한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유자가 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 즉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신하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이지 취소권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는 게 취득시효 하나 배우셨죠? 취득시효 말고요.
명의신탁도 있어요. 그럼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용어를 바꾸면 얘가 요 을이요 신탁자예요. 다음에 갑이 수탁자입니다. 근데 이제 명의신탁은 나중에 또 아주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 명의신탁은 판례가 요걸 대내관계, 즉 대내라고 적었어요. 대내는 갑과 을 사이의 관계예요.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보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 소유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탁자인 요 갑이 수탁자잖아요. 수탁자인 갑 앞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 즉 등기를 넘겨놓는 거니까 갑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그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럼 여기에도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니까 요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 언제 무효가 돼요? 요 제2매수인이 처분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나머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요. 요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는 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양도담보 요건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또 자세히 배우실 건데 이렇게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용어가 좀 바뀌어요. 그럼 이때 요 을은요 양도담보 설정자 양설자 이렇게 적을게요. 양도담보 설정자예요. 그다음에 갑은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라는 거는요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담보로서 소유권을 양도한 것처럼 등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 앞으로 부동산이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담보 목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건데 지금 사실 지 것도 아니에요. 담보 목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언제요? 적극가담했을 때. 그럼 이렇게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나머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이미 뭐 90점 이상 되는 문제까지 맞히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이중매매 법리를 확대 적용하는데 요 제1매매에서 매매 대신에 취득시효 명의신탁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2매매 있죠. 제2매매. 이 제2매매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요 아랫부분은 보지 마시고 위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레파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4월 10일 날 을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대금도 다 받았어요.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데 아직 등기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병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1억 빌려줄게. 근데 네 앞에 토지 등기가 있으니까 이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줘. 해서요. 지금 제2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요. 요 갑은 저당권을 설정해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갑은 을한테 토지를 이미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등기를 넘겨주는데 이때 등기를 넘겨줄 때는 깨끗한 상태로 저당권 등기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 담보를 설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래요.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래요. 언제예요? 요 저당권자가 괜찮아. 부동산 이미 팔았더라도 네 앞에 등기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네 거니까 지금 나한테 저당권 등기해줘도 돼. 이렇게 적극가담했을 땐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2매매에 대해서 매매 대신에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증여라는 건 주는 거죠.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밑에는 보지 마시고 위에 레파토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토지를 을한테 이미 4월 10일 날 팔았어요. 대금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한테 내가 너한테 토지를 증여하겠다 하고 이 병한테 토지 등기까지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 언제예요?
이 제2매수인, 즉 증여를 받은 수증자, 증여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수증자가 뭐 했을 때? 적극가담했을 때. 적극가담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1매매, 이미 매매계약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요청했을 때 적극가담한 것이고,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런 뜻이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때 지금 수증자가 적극가담해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수증자가 등기까지 해줬는데, 그럼 이때 이 증여를 한 사람이 야, 이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해요. 왜요? 불법원인급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먼저 부동산을 산 제1매수인이 직접 수증자에 대해서 거봐라 임마, 네가 적극가담해서 무효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제1매수인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해요. 왜요? 이건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럼 이때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수증자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중매매에 관해서 이미 뭐 기출문제로 수십 차례 출제가 됐죠. 네, 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요 밑에 내용까지 다 맞추시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혹시 너무 어려우시면 밑에는 대충만 들어두시고, 이 위에 있는 이중매매 법리 있죠?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 군데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중매매 공부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